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MACD 레이트라는 이 보조 지표를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됐냐. 음,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영문이나 아니면 그쪽에는 이 증권통이나 이런 데는 없는 거죠. 음, 예, 별도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거를 왜 만들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음, MACD 값하고 시그널 값을 가만히 봤더니 기준선 0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등 음, 또는 급등을 하거나 음, 이 MACD 값하고 또는 시그널 값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를 할 때 골든크로스를 할 때 음, 전후로 음, 폭등이 자꾸 일어나요. 음,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4%짜리 음, 양봉 2개 음, 그리고 한 2%짜리 하나 해서 한 최소한 10%? 요 음, 정도의 상승. 음, 앞에 MACD 값이 만약에 이렇게 상향 돌파할 때 이런 폭등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 값까지 합쳐서 시그널이 돌파를 할 때 나와요. 음, 그러면 최소 15% 이상이 나오는 거죠. 음, 그때는. 이런 얘기. 음, 네. 이게 통계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음, 제가 MACD를 이 하나씩 하나씩 이 정의도 제가 내린 정의거든요. 일반 시중에서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 추세지표의 단어의 정의를 내리고 이 추세지표 안에는 이 상승과 하락, 폭락과 폭등, 이 횡보, 이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이 추세에 대한 용어들, 그거를 정의를 내렸잖아요, 제가. 이 정의를 똑같이 이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보다 보니까 발견된 게 이 폭등 구간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폭등과 폭락인 거죠. 그거를 폭락은 최대한 피하고 폭등은 최대한 언제 폭등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그 위치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공략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MACD 레이트였던 거예요. 이게 최초에는 그게 나중에 이제 투자 쪽에서도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고요. 쓰다 보니까. 그래서 MACD 레이트의 산출 공식을 먼저 보면 이 MACD 레이트라는 거는 당연히 MACD가 베이스가 돼서 이 레이트라는 개념은 백분율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백분율 값으로 나는 이제 나중에 만들겠다라는 용어가 되는 거고 MACD 값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S1을 보시면 이게 이제 MACD 제일 저가 5,000원 미만 이거는 그죠? 이게 제일 저가 5,000원 미만 그다음에 5,000원 이상 한 2만 원까지 그리고 2만 원부터 한 1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거는 10만 원 이상 그래서 얘는 11만 원이고 얘는 1,000원이에요. 1,000원에 한 1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11만 원이면 10배가 아니라 100배인가? 1병은 만 원이니까. 그죠? 서한하고 10배 정도 되는 16,000원 정도, 17,000원 되는 한 하이로코일이야? 이 두 개만 비교를 해볼게요. 서한하고, 이게 서한이에요. 서한의 MACD 한 2배? 1200봉 정도만 볼게요. 1200봉 정도만 보면 위아래 레인지가 위로는 한 150까지도 올라가요. 밑으로는 한 100까지 떨어지고요. 마이너스 100에서 이 마이너스 이 플러스 150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레인지가 이게 MACD거든요, 지금. 얘가 서한이에요. 근데 음 아까 10배 정도 되는 하이로코리아를 보시면 얘가 10배예요. 그래서 1200까지 이제 이게 이제 2배인 거죠. 그러면 1500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아까 150이었는데 얘 10배가 그냥 이 가격 연동이 돼버리다 보니까 MACD는
이 주가의 지수 이동 평균이다 보니까 그죠? 지수 이동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에 의해서 이 주가에 의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위아래 폭이.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이 폭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MACD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것들도 공부를 했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RSI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도 우리 공부를 이제 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보시면 위아래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들이거든요. 이 지표들은. 그래서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들이 나름 더 이렇게 해석하기가 훨씬 편한 거거든요. 이 RSI나 스토캐스틱처럼. 그래서 MACD도 일단은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전체 이 주가에 영향을 안 받는 상태에서의 MACD를 해석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까지도 뭐 큰 무리 없죠. 그래서 주가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MACD 값을 이 현재가 이 종가로 나눠버린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그러면 MACD 레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MACD 레이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에 들어와야만 폭등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러면 기존에는 MACD 값은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MACD 매매법을 보면. 근데 지금은 MACD 레이트 값이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MACD 레이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5 사이에 존재를 해야만 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왜? MACD 0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왜 MACD 0돌파가 일어날 때 왜 폭등이 일어나냐면 그때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이 같이 사는 구간이 그 위치가 MACD 값이 상향 돌파될 때 기준선 0을 그때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보다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왜냐하면 기준선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배세 상승 구간이 시작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배세 상승 구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급등 구간이니까 이런 데는 넘어가더라도 지금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 대세 상승이 시작이 일반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시작점으로 잡는 위치가 MACD 0포인트거든요. 0을 돌파하는 이 포인트.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한다는 거죠. 이 포인트. 그래서 이 위에서 노는 이런 포인트들에서 사람들은 이제 되게 열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한도 보시면 지금 MACD 0이 여기서부터 돌파를 해서 여기서 살짝 아래로 꺼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위에서 보시면 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해서 여기죠. 그래서 이쪽에서 하향 돌파했는데 여기서 데드크로스 났으니까 요 정도. 그죠? 여기 상승 구간이 배세 상승하는 구간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일단. 그래서 그 시작점이 기준선 0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관과 외인은 보통 계속 들어오는 거죠. 꾸준히 쭉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할래?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보조지표 쪽에 마우스 이 오른쪽으로 이제 클릭을 하면 이 수식 관리자가 나오고 수식 관리자를 선택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MACD 레이트라는 그 타이핑을 하고요. MACD 레이트는 기존의 MACD 가로하고 쇼트 롱 한 다음에 곱하기 100 나누기 C인데 C는 커런트 현재가거든요. 그래서 현재가로 나눠주는 그 값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지표 설정에 쇼트는 값을 11로 놓고 롱은 값을 26으로 놓겠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12, 26인 MACD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쓴 MACD에 이제 나누기 C를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그게 바로 MACD 레이트라는 거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점 없을 거고요.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기준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색깔을 이제 칠해서 위는 빨간색, 밑에는 물이니까 물통, 위에는 물통 제가 해가지고 이제 밑에는 이제 파란색 계열로 해가지고 이제 색을 칠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통과 불통의 위치는 제가 3과 마이너스 2를 집어넣거든요. 기준값을. 그래서 이 빨간 선보다는 더 아래, 이 위에 있는 상단선보다는 더 위에 물통과 불통을 위치를 시켰고요. 그거는 이제 이 3과 마이너스 2는 이 통계치인 거예요. 제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것저것 막 이 모든 이 거의 전 종목을 이제 막 집어넣어가지고 돌린 거죠, 그냥. 돌려서 이 값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통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통과 불통이 나왔을 때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상단선과 밑에 있는 하단선 사이의 주가가 위치해 있으면 나는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스윙은 하더라도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 빨간 통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간 통이 있지 않으면 나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다 스윙 구간인 거예요. 빨간 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설사 위에 빨간 선을 치고 올라갔더라도 이 불통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불통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 차라리 스윙하는 게 낫다. 맥스 단기 투자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게 MACD 레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MACD 레이트는 알려주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 MACD는 그걸 알려주질 않아요. 그렇지만 MACD 레이트는 알려준다는 거죠. 자, 지금 사게 되면 내가 얘를 샀어. 그러면 나는 뭘 하려고 사는 거예요? 스윙. 당연히 스윙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것보다 이 물통에서 빠져나온 지 한 달 지난 다음에 사는 게 낫거든요. 한 달 지난 다음에. 왜냐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도 한 달 있다 사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물통이잖아요. 한 달 지나서 사라고 했는데 또 물통이 또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한 달 지나서 사려고 했는데 여기 우가 하향이니까 우상향에서만 사잖아요.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MACD 레이트를 봤더니 사지 말래요. 위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 사길 잘했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MACD 레이트는. 근데 MACD를 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게. 내가 골든크로스로 사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좀 먹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샀을 때 물리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쭉 물려 있으니까 거의 3개월은 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MACD 레이트를 가지고 매매법으로 쓰기보다는 내가 살까 말까 하는 구간으로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사 샀다 손 치더라도 요거 사이에서 샀다면 빨간 통이 없으니까 스윙 짧게 치고 나오는 게 낫다는 거죠. 빨간 통이 있으면 나는 여기까지는 들고 갈 수 있어도 이 다음부터는 스윙으로 치고 빠지고 먹고 나고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차트를 봐도.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아직은 없을 거고요. 물량이 물통이에요. 물통은 곧 위기거든요. 위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위기는 기회다. 그죠?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물통이 나왔을 때 사지 말라, 사지 말라,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 이 빨간 통 요 사이에서는 스윙을 하면 그게 낫다. 응? 빨리 팔고 나와라. 조금밖에 못 먹더라도 그게 낫다. 근데 이 물통이 확 생겨버리면 이건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해되셨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불통에 대한 얘기예요. 불통은 스윙보다는 투자로 전환하는 게 훨씬 낫다.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내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단기 투자만 하더라도 불통 위치에 있다면 중장기 투자를 고려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섞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를 들면 물량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만 원어치 사는 게 내 룰이었어. 그러면 불통이야. 그러면 한 200만 원어치 사도 되는 거죠. 팔 때는 100만 원 정도만 팔고 여기서 다시 더 사는 거죠. 100만 원 정도를 더 사서 불타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죠. 왜? 불통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 이렇게 스윙과 이렇게 좀 단기 투자와 중기 투자를 같이 이렇게 막 해도 큰 무리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게 불통이라는 거예요. 불통의 해석은 투자로 전환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 MACD 레이트는 뒤에 투자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MACD 레이트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요.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이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MACD 레이트를 발견하고 나서는 뭐 제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한때. 그래서 잘 맞지 않아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MACD 레이트를 설정한 위치가 이제 이 밑에 있는 4개거든요. 시그널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위아래 그 통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 통의 이 위치가. 그래서 이 위치에서 사면 지금 보시면 다 이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그렇고. 얘도 보면 요 빨간 라인 요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사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급등하기 전에 이 위치에서 뜨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시그널 매수거든요. 요 위치에서 본다는 얘기는 스윙을 하든지 적어도 스윙을 한다. 그렇죠. 최소 스윙이죠. 최소 스윙을 한다. 네. 근데 더 많이 그걸 뚫고 올라가서 빨간불이 보이게 급등할 되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다. 미리 알자. 그쵸.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요 지금 이 위치에서 딱 띄울 거라고요. 그러면은 급등은 빵 할 거잖아요. 내가 사면 급등을 빵 할 거고, 그럼 내가 361 정선 돌파로 또 사면 또 빵 할 거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럴 만한 위치에 존재하는 애들을 이제 자동으로 뽑아내고 싶은 거죠. 네, 자동으로 뽑아내려고 만들어 놓은 게 MACD 레이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어요? 아니, 1차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배운 거는 이 저평가 매수 예를 배우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 이 7,000원짜리잖아요. 네. 진양제약이. 네. 이 진양제약이 7,000원이면 이쪽에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존재하면서 여기 존재를 하면 거기에 스텝 3로 가는 거거든요. 진양제약이 여기도 혹시 있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급등이 진짜 가능해지나?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급등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얘가. 이 위치가. 네. 그래서 지금은 2.48%가 올라갔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거는 얘는 배웠고요. 네. 그죠? 얘는 배웠어요. 네. 그래서 진양제약이 기본적 분석에서 나름 괜찮은 종목인가 보다. 네, 걔가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나름 괜찮은 위치인가 보다. 그죠? 네. 얘가 심리적으로 좀 뜰 가능성이 있나 보다. 이해되셨죠? 요건 아직 안 배우신 거예요. 이 위에를.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야. 다음 달쯤에 배우실 것 같아요. 심리적이면 여기는 거래량하고 상관이 있는. 그쵸. 거래량하고 이제 외국인 기관 막 이런 세력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저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네. 쉬었다 가요. 네. 네.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